두 번째 프린트물 64페이지. 자, 지난주 보던 거 마저 쭉 보자면, 자, 2번 문제야. 2번 문제. 64페이지입니다. 자, 우선은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우선 지표에서 온도가 32도씨래. 그러면 얘가 지금 32도씨의 온도를 갖고 있는데 얘가 상승 응결고도가 3000m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여기서 감류를 잘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킬로미터당 얘가 지금 킬로미터당 이렇게 지금 건조가 10도고 수변이 5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승 응결고도 H와 같은 경우는 125에다가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있을 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 관계로 본다 치면 얘가 3000m 나오고 있으니까 3000m의 상승 응결고도 나오기 위해서는 125에다가 이 온도차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24도씨의 온도차가 돼야 될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24만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요 지점에서의 있을 점이 나오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도의 있을 점이 될 거다. 그러면 지면 기온이 32도씨, 있을 점은 8도씨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서 봤었을 때 지표에서 3000m까지 얘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상승은 증가할 것이냐? 우선은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온하고 있을 점이 같아진 상태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도는 100%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도는 계속 계속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게 될 것이고, 자, 니은에 지면에서 있을 점 8도씨 구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디귿 3000에서의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얼마냐?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지금 건조가 킬로미터당 10도니까 3km 올라왔으니까 30도가 떨어져야겠지. 그러면 30도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의 그 온도는 2도씨가 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에서의 기온과 지점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있을 점도 2도씨가 되겠구나.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3번 문제. 이거는 좀 정치를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 그냥 못 자르려고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좀 특이한 문제인데 우선 잘 봐봐. 문제를 프린트물 다 있지? 있지? 자, 우선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동일한 산을 넘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C도 여기 넘어와서가 아니고 중간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A에서의 온도하고 C에서의 온도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B하고 AC 여기서의 기온하고 있을 점을 다 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그렇게 구해보고 또 상승 응결고도까지 한번 구해보는 것들이고. 자,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서 쭉 넘어가더라. 그래서 응결된 순위는 모두 다 지금 B로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러면 기억.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높이는 나가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이렇게 좀 주어진 상태니까 이것만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되느냐? 우선은 C에서의 지금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B에서의 온도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B의 온도를 요 가운데 써본다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m 내려오면서 온도가 막 떨어진 거니까 반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1000m 올라간 거니까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감소된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건조 단일 감률이 킬로미터당 10도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와 같은 경우는 25도씨니까 B에서 온도가 15도씨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에서 10도를 빼게 된다고 하면 얘는 15.5가 될 것이고 여기서 10도를 빼게 되면 얘는 지금 10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B 지점의 온도가 이렇다라면 B 지점에서의 있을 점도 금방 나와. 그래서
여기서의 있을 점은 얘랑 다 똑같은 상태 되는 거니까 얘도 15도씨, 그 다음에 얘는 15.5도씨, 그 다음에 얘는 10도씨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봐야겠지. 그럼 이걸 왜 구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의 있을 점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거 장담할 수가 없다. 다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거 D는 빼고, 그러면 여기서 받았을 때 C에서 지금 얘네들의 있을 점을 각각 우리가 구해본다 치면 여기서 얘가 1000m 내려오니까 킬로미터당 2도가 증가해야겠지. 그럼 여기서는 17도가 될 것이고 2도를 더해준다 치면 그럼 얘는 17.5도가 돼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B 지점에서의 온도와 있을 점, 그 다음에 C에서의 있을 점까지 이렇게 좀 구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와 같이 구름이 시작하는 높이, 상승 연결고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을 점도 알아야 되고 기온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상승 연결고도라고 하는 요거는 어느 높이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거를 대놓고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의 기온을 우리가 TB라고 쳐보고 여기서의 기온을 TA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올라가면서 얘 TB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온도가 감소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TA에서 지면에서 이 온도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냐면 올라가면서 떨어진 온도만큼을 빼주게 된다고 하면 TB가 나올 거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자리 바꾼다 치면 결국 지면 기온 빼기 이 정상에서의 온도 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델타 T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델타 T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우선은 상승 연결고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H 곱하기 얘가 100m당 1도 떨어지는 이 변화율, 요거 이게 지금 건조 단열 변화율이지. 여기에서 더하기 얼마 되는 거냐면 2000m에서 H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 2000m 빼기 H에다가 100m당 0.5도의 수변 단열을 해준다고 하면 건조 단열 구간과 수변 단열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요거만큼을 빼주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이 온도가 될 거다 이 얘기야. 대략 이해됐지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 하나만 보도록 하자. 가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A가 30이고 B에서가 15도래. 그러면 30 빼기 15니까 15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를 다 정리해본다 치면 여기서 H로 얘를 묶어버린다 치면 H 곱하기 100분의 0.5가 될 것이고,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없어지기 때문에 요게 지금 10이 된다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넘기랬을 때 25가 되고 있는 것이고 H와 같은 경우는 100에 25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야, 이거 25가 돼야겠지. 10이 넘어갔으니까 5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졌을 때 결국 H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얘는 지금 1000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상승 응격을 다 구해보잖아.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1000m에서 상승 응격을 나타날 것이고 얘는 500m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더 높아. 그래서 이 산 정상보다 다해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 얘가 응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갔다가 넘어온 동안에 똑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달을 보니까 30도셨어 이게. 얘가 지금 C에서가 20도셨어.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B지에서 온도가 10도씨였대. 그럼 2000m 올라가는 동안에 20도가 떨어져서 얘가 10도가 됐다 이 뜻이야. 그러면 포화된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승하면서 연결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 상승 연결고도를 구하게 되면 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구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A와 C에서의 이거의 변화는 가보다 나가 더 클 것이다 되는데 지금 C에서 있을 점은 우리가 좀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A 지점에 있을 점은 지금 우리가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긴 할 텐데 지금 가와 같은 경우는 상승 연결고도가 1000m니까 여기에서의 있을 점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도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22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상승 유도가 500m니까 얘는 24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음과 같은 경우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B에서의 상대 속도는 다가 가장 작을 것이다. 지금 보면 여기서 B가 완전히 이게 올라간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A하고 B는 올라가면서 1000m나 500m에서 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습도는 100%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다와 같은 경우는 얘가 포화된 적이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보다 더 작은 습도가 될 거다 이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같은 게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상승 응결고도 구하는 식을 이래저래 어떻게든가 몇 개 하면 뭐 숫자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약간 산수만 틀리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지표에서 30도씨인 공기래. 여기서 30도씨, 여기서 30도씨인 공기가 있고 건조, 수면, 이슬점이 다 이런 변화래. 그러면 얘를 보니까 지금 상승 의미가 1000m네. 그럼 여기서 8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슬점은 22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상승 의미가 2000m니까 여기서의 기온과는 16도만큼 차이가 나야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14도만큼의 이렇게 이슬점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놓고 보자면 자, 기억 지면에서 A의 이슬점은 22도씩 될 것이다. 그렇고 얘는 1500m에서 상대 속도는 A가 더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1500m라고 하면 여기야, 여기. 그러면 얘는 벌써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의 포화가 되겠지만 여기는 1500m 여기 때문에 아직은 불포 상태이지. 그러면 100%보다는 더 작은 그런 습도가 될 거다. 그러면 A가 더 큰 게 맞겠죠. 자, 디귿 3000m에서 A, B의 기온차는 5도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각 구해보시면 돼. 여기에 지금 30도씨였단 말이지. 1000m 올라왔어. 그럼 20도씨의 온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 2000m 더 올라온 거야. 그러면 킬로미터당 5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총 10도가 떨어져야겠지. 그럼 20 빼기 10이니까 여기서의 온도는 10도씩. 여기서는 2000m 건조로 올라왔으니까 킬로미터당 1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온도는 10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2000m 더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킬로미터당 5도씩 떨어져야겠지. 그럼 여기서는 0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 3000m구나. 3000m 그러면 얘는 여기에 10도 될 것이고 얘는 여기서 5도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5도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둘의 온도 차는 5도 차가 되고 있다. 맞겠지. 여기서는 10도, 여기서는 5도. 그러면 둘이 5도 차. 그럼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나 6번 문제는 간단한 구간이니까 간단한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문제와 같이 이제 암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암기는 그다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빼기로 하고 자 7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7번을 보면 이렇게 나온 거 있었어. 좀 되게 어이없는 실수는 높이가 위가 지금 여기가 지금 낮은 고도고 높은 고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500m라고 좀 주어진 상태예요. 지표면은 따로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럼 우선은 여기에서 지면에서 공기덩어리가 자발적으로 3000m까지 얘가 쭉 단열 상승을 했대. 그래서 나타낸 온도다 라고 되는데 우선은 보게 되면 얘가 500에서 1500 넘어가는 동안에 대략 10도가 떨어졌어. 그럼 여기 지금 건조 단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 5도가 떨어졌어.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포화가 되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얘랑 5도 차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높이에서부터가 포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는 500m 지점에서 여기까지 얘가 건조 단열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수분 단열 이렇게 따져봐야겠지. 그러면 500m에서 1000m까지의 상승 응결고도를 우리가 계산한다 치면 여기서까지 1000m 올라간 동안에 된 거니까 여기서의 있을 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8도만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20도 달리면 여기서 8도만큼 차이 때문에 여기서의 있을 점은 22도째 될 거다. 500m에서부터 상승 연결고도 1000m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있을 점하고 기온은 8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봤을 때 얘가 지금 30도씨야. 근데 500m 올라가는 동안에 5도씩 떨어졌으니까 얘는 다 건조 단열 강류.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500m당 2.5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수변 단열 강류. 대략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0m 올라오는 동안에 건조 단열했어.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구름 많았다는 것은 상승 연결고도만 2000m 빼기 500m니까 1500m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상승 연결고도 1500m에 해당하는 식으로 구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1000m일 때 8도 차이 나고 있다 그러면 1500m라면 12도만큼의 차이가 생겨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다고 치면 결국은 뭐 얘네들이 온도 차라든지 있을 때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1500m 올라오면서 온도가 떨어진 거니까 반대로 일로 간다 치면 여기서의 온도와 같은 경우는 적어도 건조 단위를 한 거니까 15도가 증가돼요. 그럼 여기서는 온도가 35도. 이거랑 12도만큼 차이 나는 것이 있을 점. 그럼 여기서는 13도의 있을 점이 될 거다. 이 얘기지.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기억. 구름이 생성된 높이는 가가 더 높을 것이다. 아니지. 나가 지금 2000m에서 가는 1500m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억은 틀렸겠고, 니은 지면에서 이거의 차는 가가 나보다 4도차 더 높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여기에서 지면에서 온도하고 있을 점을 각각 구해보시면 돼. 500m를 더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온도와 같은 경우에는 500m 더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는 35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있을 점은 그 100m당 0.2도가 되고 있으니까 500m 갔으니까 1도가 더 증가하겠지. 그럼 23도의 있을 점이 될 거라고. 요게 기온, 요게 있을 점. 지면에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면에서의 온도는 40도씩 여기서 1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 있을 점이니까 14도씩. 요게 이 온도, 요게 있을 점. 그러면 여기서 각각 구해보시려면 요거 둘의 차이는 결국 얘는 지금 12도가 되고 있는 중이고 요거는 지금 빼야 된다고 하면 26도가 되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아니 36도 되고 26도 되고 26도.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1500m의 상승도는 가가 더 높을 것이다 했는데 1500m는 얘가 벌써 포화가 됐고 얘는 지금 불포화 상태니까 가가 더 높아야 된다. 그럼 답은 2번이 돼야겠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0페이지. 지금 좀 시험범위 아니에요. 여기 시험범위 아니라고? 네. 대기대순환은 안 들어간다며. 선생님 말한 게 여기부터예요. 바람 종류가 안 들어간다고?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지금 펜토예요. 우리 안개까지 가고 끝나지 않나? 안기까지야? 그러면 아마 했던 때까지야 그러면. 아, 네 맞아요. 안 해요. 이거 동현이 보고 있어요. 저희 안 해요. 그냥 역전승 저번에 생성 안개까지 하고 끝나요. 안기까지가 끝? 네. 그럼 여기는 그럼 볼 게 없겠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 그럼 세 번째 프린트물을 써보자.
풀어왔지 여기? 네. 자, 안 푸신 분 2점짜리만 풀어라 했었는데 다 풀어왔지? 안 풀어줬네. 또 안 풀어보시고 괜찮아? 얘기해. 혼자.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3점짜리는 그때 풀지 말고 2점짜리만 풀어라 했었었는데 2점짜리만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요 페이지 47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자, 1, 2, 3, 4 여기 중에서 8번까지 문제가 질문. 아니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면 뭐 개념이라도 다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시 또 정리할 필요 있으니까. 근데 저그 에크만 순서 거기 다시만 해주세요. 에크만 수송. 네. 자, 우선 이 에크만 수송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북방 분야, 남방 분야가 우선은 가장 중요해.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게 지금 칠판이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바람이 칠판이 이제 바다라고 치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갈 거기 때문에 그때 바닷물이 끌려가는 것이 바람 방향대로 가는 경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물이 끌려가려고 하지만 만약에 오른쪽으로 물이 편향된다면 이거는 북반구에서의 전향력 때문이 되는 것이고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돼서 만약에 끌려간다면 남반구에서의 전향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바람이 저렇게 불었을 때 처음에 표층에서는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류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해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요만큼의 각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5도 오른쪽 꺾인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바닷물 밑에 있는 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유속은 얘보다 느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력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유속이 느려진다면 그 얘보다 밑에 있는 바닷물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45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더라 이 얘기야. 요게 10에서 대략 한 20m 정도의 수심에 나타나는 그런 해류가 이런 모양이라면 그러면 2, 30m에 있는 해류는 얘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유속은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전향력이 작아지고 그러면 요 각보다 더 작은 상태로 이렇게 끌려가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 치면 결국은 어느 깊이에서 표층에 있는 물, 바람이 아니야 표층에 있는 물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해류가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얘가 나타나는 그 수심을 마찰 저항신도라고 하는 것들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마찰 저항신도를 좀 잘 생각을 할 것이 왜 그러냐면 얘가 어느 깊이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살짝 비교해 보자면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찰 저항신도는 표층에서 불고 있는 풍속에 우선 비례하게 돼. 풍속. 바람이 셀수록 더 깊은 데까지 마찰 저항신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위도가 중요한 것인데 전향력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래서 이게 위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향력이 더 작아지게 돼. 그 말은 뭐냐면 꺾으려고 하는 요 힘이 되게 작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치게 되면 저 위도에서는 이 각보다 더 작게 꺾여야 돼. 그러면 그 영향 때문에 더 깊은 데까지 얘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도와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위도가 낮은 낮을수록 마찰 저항신도가 더 깊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마찰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위도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전향력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세타로 친다고 그러면 위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세타 값이 작기 때문에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 줘야 표층 해류와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해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에크만 수성과 같은 경우는 우선 딱 봐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바람에 오른쪽으로 꺾였다 북반구.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이게 꺾이는 이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꺾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통 에크만 나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에크만 나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시계 방향이면 북반구, 반시계 방향이면 남반구. 수심 깊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평균적인 해류의 이동, 그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지. 그놈을 에크만 수송. 이렇게. 얘는 해류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건 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크만 수준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 해수량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우선은 쟤네는 개념이 저게 다야. 그래서 저거를 갖고 이래저래 하는 것들이니까 그다음 보시면 돼요. 저 질문 있나요? 저 그 지형류의 크기는 지역의 크기라고 하면 유속? 근데 유속은 기울기 무게가 기울기에 비례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전향력에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면 평형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게 지형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지형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압 경도력하고 그 다음에 전향력의 평형 관계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비례할 것이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얘가 더 커진다. 그리고 이제 유속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향력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만큼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이 커진다, 지형류다.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커진다, 전향력이 커진다. 그만큼 유속이 빨라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위도가 동일한 상태라면. 또 근데 정략한 평형 있잖아요. 그 유도하는 거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유도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위아래의 힘의 크기가 똑같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랬을 때 중력을 우리가 mg로 잡든 아니면 마이너스 mg로 잡든 그냥 그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거를 유도에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중력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밀도가 얼마인지 또는 그 물 기둥이나 공기 기둥의 두께가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어차피 수압차 또는 기압차가 되고 있으니까 mg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mg는 로즈 h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서 문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따로 그때 수업 시간에 하서 정규 수업 때도 그때 따로 그걸 유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그래서 안 났기 때문에 진짜 계속. 자 또 그리고 해수에서의 어떤 그 수압 경도력을 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구하는 수압 경도력은 경사도 갖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로 해가지고 경사도가 크냐 작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가장 흔한 것이고 만약에 조금 골 때려 문제 나왔다. 이게 표층에서 수심까지 깊어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물의 종류가 달라져서 또는 염분이 달라져가지고 밀도가 달라지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로 분의 1 곱하기 그걸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델타 H, 델타 P 이런 식으로. 자 또 전향력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를 좀 헷갈리는 거죠.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거를 한 문장으로만 얘기하자면 이게 완전히 중등 과정이다 이러면 일반보다 그러면 이제 지구 자전 때문이다 할 텐데 정확히 말하면 지구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위도별 선속도 차이야. 그러니까 적도에서의 선속도가 가장 크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선속도가 작아지거든. 그러면 선속도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또는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어떤 물체가 진행을 했었을 때 위도별로 나타나는 선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꺾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거야. 하다가 계속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2점짜리를 우선 보도록 하자. 우선은 거기 나와 있는 1번과 같은 경우 이거 틀리면 이거 진짜로 이거는 거시기야 진짜로. 그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요렇게 지금 어디 갔어?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을 때 바람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전차 A, B, C 요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북반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심 깊어짐에 따라서 속력은 느려져야 돼.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맞겠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가 강할수록 C가 나타나는 깊이 이 C라고 하는 것은 A의 반대 방향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C가 나타나는 그 깊이가 마찰 저항 심도야. 그래서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C가 나타날 수 있는 깊이는 더 깊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 지역력 흐르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남북 방향의 방면이래.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위도를 잘 보셔야 돼요. 위도.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전향이 반대되고 있는 중이지. 자, 우선은 여기 0에서부터 이쪽이 지금 남반구니까 전향력은 왼쪽으로, 여기서 얘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더라.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작용 방향을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했었었는데 이걸 만약에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남반구 1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몇 도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 그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작용 방향을 따져본다고 치면 우선은 얘는 여기가 높고 낮음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러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왼쪽으로 계속 전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말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물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고 봐야겠죠. 여기다 단면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야. 여기 지금 북방구가 있는데 여기 수압 경도력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오른쪽 꺾여야겠지. 그럼 여기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해류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거니까 수압 경도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꺾이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지금 기울어진 방향이 똑같지. 그럼 여기서도 해류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 요 두 가지가 이게 남적도 해류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북적도 해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얘랑 반대로 흐르고 있는 얘가 지금 적도 반류가 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해수면의 높낮이만 보고 위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수압 경도력의 작용 방향을 보면 전향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기억 A와 B에서 모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A와 B에서 얘가 지금 동에서 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동풍 계열의 바람인 무역풍을 받아서 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지. 그럼 기억은 맞겠고 니은에 A와 C에서 지역력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이 같을 것이다 했는데 요게 언뜻 보면 A하고 C하고 지금 이거 남반구 북반구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높고 낮음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여기 지금 높고 낮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 방향의 수압 경도력 여기도 이쪽 방향의 수압 경도력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전향력 여기도 반대로 전향력 그러면 A하고 C하고의 전향력 방향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이거는 알고도 잘 틀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D에서의 지역률 방향은 같을 것이다. B하고 D는 지금 요거니까 지역률 방향이 서로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답은 5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지금 방금 봤었던 5번, 이게 4번 문제가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지금 5번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입체적이 다르구나. 5번과 같은 지금 북반구 아열대 해양의 지역이 발생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요 모양이 지금 위도상 보게 되면 30도 부근에서 편서풍과 무역풍이 생긴 것들이지. 해수면이 여기 높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 낮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A하고 그 다음에 D가 이게 수압 경도력.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작용하는 B하고 C가 이게 전향력. 그러면 흘러간 해류는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여기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힘의 크기를 묻는 거니까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면 답은 2번이 돼야겠지. 2번. 자, 그 다음에 6번도 괜찮을 것이고 7번.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 요거 아열대 순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한 강화 현상이지. 순환 중심이 여기 제일 높아요.
여기가 지금 대략 위도로만 따져본다 치면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이 되어 있는 중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기준해서 이쪽은 급경사, 여기는 완경사. 수압 경도력이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고, 전향력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전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유속이 빠르고 이게 유속이 느리고, 해를 나타낼 수 있는 수심은 얘가 더 깊고 얘가 더 낮고. 이거 기억나지? 싹 다 정리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7번의 자 기억. 수압 경도력은 A에서가 더 클 것이다. 이 경사도만 놓고 봐도 A가 더 급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 A가 더 커야 돼. 전향력도 A가 더 커야 되는 것이고. 자, 니은 B에서의 전향력은 남쪽으로 전향하고 있다. B에서의 전향력은 지금 해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방향이 수압 경도력이면 이쪽 방향이 전향력이 돼야겠지. 그래서 B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귿. C에서의 지역류는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야 되겠지. 이렇게 흘러서 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요게 북쪽도 해류, 요게 쿠로슈 해류, 요게 캘리포니아 해류. 자,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8번에 있는 것이 좀 더 간단히 그린 그림이 요 놈이지. 방금 봤었던 7번의 A가 여기고 그 다음에 C가 여기가 되는 거야. 서항역이 동항역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뭐 쭉 봤었을 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니까 답은 5번이죠.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질문, 뭐 개념이든 문제든 뭐든 간에 아니면 그림이든 간에 서한 강화현상 설명해 주세요. 서한 강화 현상. 그러니까 서한 강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적도가 있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30도 부분 있는 것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에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역풍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북동무역풍을 불었대. 그러면 이렇게 북동무역풍을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 방향은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30도 쪽에 지금 이거든 간에 물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해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높고 낮고니까 수압 경도의 자리 방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해류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역류들이지. 요렇게 가는 북쪽 해류. 이거 지역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게 되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 이것도 지역류. 근데 지금 아까 이 얘기를 왜 한 거였냐면 여기서 받았었을 때 얘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거야, 지금 지역류가.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일로 보내는 물량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물량을 비교한다 치면 결국 이 에크만 수송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향력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로 보내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편서풍 때문에 일로 보내는 물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물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북쪽으로 올리는 물의 양은 적어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려는 물량과 그 다음에 해류가 이쪽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동쪽에 많이 물이 쌓이게 되고 그때 이 남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물량이 북쪽으로 올리는 물의 양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가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물이 제일 많아지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전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물량은 많은 건 맞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보내. 계속. 그래서 여기 한 특정 구역에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영역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전체로 치면 물량은 많은데 구간별로 본다면 그렇게 빠르진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과는 다 내려왔어. 내려고 난 다음에 쏠려. 그래서 많이 물이 모이는 곳은 결국 이쪽 그 저위도 지역의 서쪽에 많이 물이 모이더라 이 얘기지.
내려와서 일로 가고 내려와서 일로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물량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올려보내는 물량이 얘랑 비슷해져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서쪽에서 흐르는 서한 경계류의 유속이 훨씬 더 많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유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가 전향력은 위도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일반적인 그 상황이라면 그냥 지구 자전 때문에 저게 되는 거예요라고 넘어갈 텐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전향력에 의해서 저렇게 달라지더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한쪽 쏠리는 물량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혹시 여기 또 질문 있을까? 남반구도 서한 강에서 이게 생기는 물론이죠.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다 발생하는데 다만 30도 부근에 큰 바다가 있어야 돼. 그러면 대서양은 북쪽 남쪽이 큰 바다가 있으니까 30도 부근에 거기는 똑같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태평양도 북반구 남반구 다 있어 저게. 근데 인도양만큼은 남반구는 저게 해당하는 30도 위도가 있는데 북반구 쪽에는 저 바다가 없어 인도양에서는. 그래서 인도양의 남반구, 남인도양이지 태평양의 북남, 대서양의 북남 이 5군데만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 또 잠깐만 프린팅하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왠지 이거 숙제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왜 제가 다 했습니다. 해류는 다 외웠어? 무슨 요리예요? 이유리요? 외울 만큼은 다 외우셔야 돼. 프로시오랑 국적대회랑 캘리포니아에서밖에 모르는데. 해류들의 이름은 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면 그 북태평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들의 이름을 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북쪽도 크로시오 북태평양 요거 이름은 꼭 기억을 해두고 세 개의 지도에다가 만약에 A 지역, B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류에 대한 것을 많이 묻는다 그러면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것만 따지면 돼. 30도 부근에서의 서쪽이나 동쪽인가는 모든 바다 다 똑같아. 아까 저 말했던 서한 경계류처럼.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 서한 경계류는 따뜻한 물일까 찬물일까? 서한 경계류면 따뜻한 물이지. 저 위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 그거는 남반구, 북반구 어느 바다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자, 해파.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뭐 개념이든 아니면 문제 질문이든 자, 몇 번을 볼까? 궁금한 거는 뭐, 그 해파별로 V자의 운동을 보면 그 가까이 갈 때 파장이랑 자, 그럼 우선은 요거 그림 뭐 비슷한 거니까 뭐 요거 보도록 하자. 우선은 심해파와 같은 경우에는 물 입자가 표면에서부터 원운동을 하지. 수심 깊어질수록 이렇게 원으로 작아진 것이고 천해파와 같은 경우는 해저 마찰 때문에 여기 표층에서의 물의 운동도 약간의 타원형이 되고 얘가 더 찌그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그래서 운동 모양은 결국은 이제 해저 마찰에 여기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속력 구하는 것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야. 그래서 공식만큼은 까먹지 말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처럼 이렇게 먼 바다에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풍랑, 너울, 연안습이 될 것인데 이게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바뀌는 과정이든 반대로 천에서 심해 바뀌는 경우 없지. 여기서 먼 바다 심해파에서 쭉 와가지고 천해파로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은 심해에서 천해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오면서 수심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심해파일 경우에는 파장에 비례하는 속력을 갖지만
천해파로 오게 되면 수심에 비례하는 속력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지면서 얘가 전달되는 해파의 속도는 점점점 감소하더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주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로 얘가 나타난다. 그러면 주기 일정한 상태에서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파장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길어진다 라고 짧아진다 라고 봐야겠지. 파장이 짧아져야 될 것이고 그만큼 얘들은 파고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먼 바다에서 점차 해안으로 다가온다. 그게 뭐 이런 식의 연안 쇠파든 아니면 이런 식의 지진 해일이든 간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여기 A, B, C가 됐을 때 A가 여기가 이제 풍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름 까먹지 않았겠지. 요놈이 너울이 될 것이고 얘가 연안 쇠파가 될 것인데 이 끝에 마루의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마루의 끝의 모양만. 그래서 얘는 위로 뾰족한 이런 모양 될 것이고 너울은 둥근 형태의 모양 될 것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서진 형태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와 같이 바람이 발생하는 요 구역과 같은 요 부분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풍역대, 바람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풍역대라고 하는데 이 풍역대에서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분다는 말은 똑같은 강도에 똑같은 풍속으로 똑같은 풍량의 바람이 계속 분다는 뜻이 아니고 바람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방향에서 여러 세기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풍역대에서 발생하는 풍랑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심해파의 성격이 커. 왜냐하면 이제 표층에서의 바람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지역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심해파 형태로 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심해파가 파장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었던 거에 의해서 발생한 풍랑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람이 센 거, 약한 거 막 여러 개 섞여서 불 거라고. 근데 그렇게 발생한 풍역대에서 발생한 풍랑과 같은 경우 파장이 긴 것이 먼저 속력이 빠르니까 먼저 앞으로 나오더라. 그것이 너울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풍역대에서 발생하는 풍랑은 파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파의 속력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파장 긴 거, 그러니까 바람 센 거에 의해서 발생한 풍랑만 더 앞으로 진행하면서 얘가 너울로 바뀐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여기가 10회파고 여기가 천회파니까 요거 그러면 천이파인가요?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10회파의 성격을 여기서 천회파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야. 풍랑이 무조건 10회파일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치. 10회파일 이유는 없는데 얘가 바람이 부는 풍역대가 만약에 육지 근처에서 생긴다 그러면 얘는 천회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먼 바다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면 이거 좀 가정하는 것들이지. 네, 카톡. 여친인가? 아, 나구나. 미안합니다. 쓸데없이 이게 카톡 왜 나와 이게? 아닌데? 나 이거 음성을 안 해놨는데? 아 검색이 폰에 카톡 왔었어. 아, 음성 아닌데? 풍랑이랑 너울이랑 파장이 똑같아. 풍랑이랑 너울이랑 파장이 똑같은 거죠. 아니, 다시 풍력대에서 발생하는 풍랑은 다양한데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약하게 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세게 분 바람에 생기는 풍랑의 파장이 길어. 그럼 그거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너울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풍랑의 파장이나 여기서의 너울의 파장이랑 똑같다 얘기지.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풍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풍랑은 풍역대에서 발생한 여러 것들 중에서 한 개만 튀어나와가지고 너울이 된다.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 아니 학교 쌤이 지금 포인트에는 무조건 너울이 풍랑보다 파장이 더 길다고 얘기했는데 더 길다고? 그리고 주기가 너울이 더 길다고 주기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풍역대에서 발생하는 풍랑은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 모였다 생각해봐. 그 중에 어떤 애는 달리기를 겁나 잘하고 어떤 애는 기어가는 걸 잘해.
어떤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것도 중에서 자 출발하면서 땅 총을 쐈어. 이제 다 뛰는 거야.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애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그 애야. 그게 너구리라고. 그러면 평균적인 풍랑을 본다면 그 100명 전체의 평균값하고 벌써 앞으로 튀어나가는 개의 평균값하고는 다르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풍력 때는 풍랑이 많은데 그 중에 빠른 애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저런 애들이 이제 그 해저가 이제 그 수심이 얕아지는 해저로 온다고 치면 연안으로 온다고 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되었을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얘는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와 같은 경우도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손쉽게 풀었을 거다라고 믿어요. 지금 모양만 놓고 보자면 가나 나나 둘 다 지금 심해파야. 그 골과 마루의 물자의 운동이 지금 거의 원을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심해파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는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니까 이건 지금 천해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세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 심해파, 천이파, 천해파가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대. 그러면 언뜻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지금 파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파장 아니지. 이거 반파장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파장이기 때문에 실제 얘의 파장은 지금 400m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썼을 때, 자, 기억 D는 100m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얘가 10회파가 되기 위해서는 파장 절반값보다 더 수심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D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10회파 영역이니까 얘가 200m 정도는 돼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걸려있는 여기 전까지 여기는 전부 다 200m보다 깊은 바다여야지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니은 P 지점의 물입자는 타원 운동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얘는 10회파기 때문에 여기서 원 운동하고 있습니다. 디귿 Q에서의 해파의 속력은 Q 지점 수심 제곱근에 비례할 것이다. 그렇지. 천회파가 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그림이 좀 간단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선이 그대로 가서 본다 치면 얘가 여기쯤에 도달을 해서 썼을 때 결국 이 3m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여기가 돼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유속이 좀 더 느려지고 여기가 여전히 빠르더라.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점점점 꺾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안선과 거의 직각으로 해파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굴절 비슷한 걸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기억 파장은 B에서 더 될 것이다. 이거 좀 천해파기 때문에 수심이 좀 더 얕아지고 있는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파장은 더 짧아져야겠지. 니은 속력은 B에서 빠르다? 아니지. 천해파니까 수심에 비례하는 값이야. 디귿 말을 연결한 선은 등 수심과 나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해안선이 이렇게 거의 평행하게 전달되더라. 그러면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5번부터 해가지고. 5번 살짝 어려워요. 5번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 산수 문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해파의 파장에 따른 주기잖아. 그러면 파장과 주기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네.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해가지고 속력을 구한다 치면 100m일 때가 12.5가 될 것이고 기타 등등 나온 다음에 400m일 때 25m 퍼스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우선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됐고 1. 파장 300m인 해파는 1000해파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어느 해역이야. 그러니까 수심 변화가 없겠지. 대신에 여러 해파가 진행하고 있는데 100m일 때는 얘가 1000해파인지 10해파인지 또는 얘가 400m일 때는 1000해파인지 10해파인지 이걸 구분해봐라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m하고 400m의 이 속력 차를 갖고 이 두 개가 지금 10해파에 해당되는지 1000해파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구해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얘가 지금
파장 300m 해파를 떠나서 100m하고 400m의 그 관계를 본다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둘 다 400m까지가 지금 다 심해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00m보다 파장 짧은 300m는 당연히 심해파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400m하고 100m하고의 속력 차를 보고 몇 배 차이 나는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400m도 심해파구나. 그러면 파장이 더 짧은 300m 당연히 심해파겠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에 나온 것이 파장 400m가 심해파가 된 거니까 당연히 수심은 200m보다 더 깊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6번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 요거 그때 우리가 수업 때 거의 안 한 내용은 없었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대략 천이파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기까지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는 무슨 팔까? 천해팔까? 심해팔까? 심해파. 여기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천해파 저 뒤에 천해파고 자, 다시 천해파의 속력은 수심에 비례하는 값이고 심해파의 속력은 파장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러면 딱 맞았을 때 지금 천이파가 없는 상황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파장이 길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 파장이 길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있대. 그럼 여기가 지금 심해파 영역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 뒤쪽과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더라도 속력이 일정해. 파장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뒤쪽은 천해파가 되고 있다. 이 얘기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여기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데 요거를 만약에 수심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속력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때 여기가 천해파. 수심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심해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X축에 뭐가 쓰여 있는가에 따라서 앞에가 심해 천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천해 심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항상 잘 봐야 돼. 그리고 XY축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XY축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좀 사람 골탕 먹이는 문제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 얘를 뒤집어 놓고 입체로 다시 한번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파장과 속력의 관계니까 결국 앞쪽이 심해파고 뒤쪽이 천해파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갖고 A, B에서의 각각의 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천해파의 수심이야 어차피 루트 G, H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거진 G 값은 9.8m/s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수심이 9.8m 나올 것이고 B의 수심은 5m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산수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봅시다. 7번째 문제. 자, 지금 해저 단층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지진 해일이야. 지진 해일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해일은 천해파다라고 했던 것들. 그치? 파장이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걸 심해파로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바다가 없다 보니까 지진 해일은 무조건 천해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억, 파장은 B에서 더 길 것이다. A, B, C로 진행하면서 파장이 더 짧아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 해파의 파고는 C에서 높을 것이다. 이게 지진해일이 다가오면서 파고가 높아지는 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맞겠고. 디귿 해파가 A를 지날 때의 전파 속력은 되는데 이 수심이 4km니까 되게 깊네요. 그러면 10해파인가요? 아니지. 1000해파야. 그래서 루트 G H로 구하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쭉 구하게 됐었을 때 나오는 게 m/s가 나올 거라고. 초속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단위가 시속 물어봤으니까 시속을 바꿔줘야 돼. 근데 너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답형 또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다 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에게 객관식이니까 쓰여 있으니까 맞나 틀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게 없는 거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면 다 구해놓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초속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 퍼 세컨인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혼자 미터 세컨 나왔어.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지. 물리나 화학이나 지학이나 생물도 마찬가지 할 텐데 생물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단위 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단위를 잘 보셔야 돼. 생물도 단위를 쓸 때가 있나? 7.3 킬로칼로리 per 몰. 그건 뭐야? 고인산기 인산결합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지 마. 하지 무슨 말인지 못 너 했었어? 근데 그게 뭐야라고 나오면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거든. 그걸 안 배웠다는 게. 알았어. 자,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자, 8번까지만 잠깐 하고 저 프린트물 좀 갖고 올게요. 자, 8번. 자, 태풍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에서의 이 높이 편차래. 1헥토파스칼당 바닷물을 몇 센티미터 들어올릴 수 있지? 1cm 정도. 이거는 웬만큼 이제 그 주어질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그런데 이왕이면 니네 그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워둘 것은 미리 외워두고 하는 게 좋아. 1헥토파스칼당 1cm 정도의 바닷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바닷물이나 맹물이나 뭐 밀도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자, 그러면 기억,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 그 태풍의 중심 기압이 얼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닷물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바닷물 상승값을 구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8번 보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해안 지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 실제 관측값이고 조석 예보에 의한 예측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예측값은 기상청이 틀리게 예보했다는 뜻이 아니고 태풍이 없다면 이런 식의 높이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예보값이야. 조석 예보값.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보니까 요때 밀물이 되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어. 그럼 요때가 지금 태풍이 상륙했다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다행히 만조를 비껴나간 상황이야. 자, 그러면 기억. 이 지역에서는 반일주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보면 만조가 지금 위에 거 보면 안 돼. 밑에 거 예측값을 봐야 돼. 얘가 만조 되는데 이 만조랑 요 만조랑 수위가 달라. 그치? 그럼 이것은 혼합조다. 이게 뭐냐? 혼합조 중에서도 하루에 반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일주조다라고 보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야.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 같아도 그러면 혼합조란 말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일주조, 반일주조라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반일주조는 맞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혼합조로 보는 게 더 맞겠지. 선생님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다. 그 혼합조는 그 얘네가 비도가 중에도 있어가지고 만조 간조가 좀 때마다 좀 높낮이다는 거. 달라가지고 혼합조일 텐데. 근데 이게 완전 이게 특정한 위치가 아닌 이상 그 자연상 이게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 정도는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주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요 지역에서 나타났었을 때 본다고 치면 간조의 수위차하고 만조의 수위차 중에서 만조 수위차가 더 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너 말대로 된다고 하면 간조 수위차도 그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 간조와 여기 간조의 이만큼의 수위차하고 여기 만조와 여기 만조의 요만큼의 만조 수위차가 더 달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간조보다는 만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건 혼합적으로 보는 게 맞아. 요것이 만약에 그런 어떤 지역적 변수를 넣어가지고 생기는 현상이라면 얘도 차이가 생겨야 돼. 그만큼으로. 아이고야. 근데 이게 나는 요 문제 보면서 좀 약간 의아스러운 뭐냐면 이 지역에서 반일주조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반일주조는 틀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일주조, 반일주조라는 것은 해수면 높이차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구분한 것이거든. 하루에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이냐, 하루에 두 번이냐,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으로 본다면 반일주조가 맞는데 그렇다면 혼합조라는 용어를 굳이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맞는 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반일주조 안에 혼합조가 있는 거고 혼합조 안에 반일주조. 반일주조 안에 혼합조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상 개념과도 설명할 때는 그냥 다 나눠서 설명. 다 세 개가 나오죠. 다 세 개가 다 따로 있다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 간격으로 보면 결국은 일주조하고 반일주조 두 가지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높이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엄밀히 말하면 1주조와 반일주조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수위차가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반일주조냐 아니면 만조 수위차가 달라지는 혼합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이 보기가 지금 혼합조라는 용어를 그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혼합조가 왜 쓴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보려면 반일주조가 아니라 혼합조로 표현하는 게 맞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학교에서는 세 가지로 배우잖아. 보통 다 세 가지를 배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혼합조라고 말하는 게 맞아. 엄밀히 말하면. 근데 반일주조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참 그지 같지. 그러면 일단 명확하게 약간 다른 거 같으면 바로 혼합조를 때리면 되는 건가요? 요 만조 수위치가 다르면 무조건 혼합조야. 근데 여기선 기억에 지금 반일주조라고 이게 반일주조가 맞는 게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근데 반일주조 사실 맞으면 안 되거든. 혼합조라는 개념이 없으면 맞는 거지만 혼합조가 있으니까 얘는 틀려야 될 것인데 지금 넓은 의미에서는 반일주조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만약에 기억을 많이 틀렸다고 하잖아 그럼 답이 없어. 오답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끼워 맞춘다 그러면 기억밖에 답이 될 게 없으니까 답이 1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태풍에 의해 해수면 상승폭은 최대 4.9m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태풍에 의해서 최대로 올라간 높이야. 그치?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린다 본다면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얘는 요 정도가 되는 것이 여기 요 정도.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가 지금 원래는 이만큼이 돼야 될 것인데 얘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높이에서 이만큼 태풍 때문에 끌어올려진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 근사치로 5m라고 친다고 하면 결국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3.5m 정도가 태풍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디귿 3월 22일 14시경 그러니까 만조가 되는 요 시점에 만약에 태풍이 상륙을 했다면 해수면 높이는 약 7.4m. 지금 여기서 봤을 때 3.5m의 해수면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똑같이 3.5m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7.3m 상승할 것이다. 이건 좀 잠깐만. 3월 20일 14시간 하기 때문에 만조일 때. 훨씬 많이. 요게 지금 내가 너무 밑에 잡았구나. 아닌데? 네 맞지 않아요? 그거. 아 근데 상륙했다면 해수면 7.4m까지 올라갈 것이다. 걔가 지금 올라간 게 이게 지금 3.5m 올라갔잖아. 이게 4m잖아. 7.5m 올라가는 거지. 14시경인데요. 14시잖아 저거. 14시 여기. 여기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올라가면 진짜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이런 황당한 실수로.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측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나 저것 좀 갖고 올게요. 아, 이 관측값에서 발생하는 이해가 안 갔어.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야? 아니 뭐 원래 예측한 거 때문에 관측한 거면 이만큼 올라온 거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태풍이 왔으면 이거 여기에 그 태풍의 효과 더하기 요거의 효과도 올 거 아니야. 효과도 있을 거 아니야. 태풍이 안 오면 그냥 요거 효과만 있으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고. 태풍이 오면 여기 효과에다 태풍 효과까지 더해져서 올라가겠지. 태풍효과는 얼마인가? 태풍효과는 7.4잖아. 태풍이 7.4가 아니야. 아니 디귿이 맞다고 했잖아 아까. 틀렸는데?
최종 방학은 상승하는 게 아니 맞아. 완벽하게 아니 이때가 지금 폭풍이 온 거잖아. 여기서 올라가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여기 열내시경 여기서 이걸 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랑 이거 차이가 3.5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3.5 더 올라가면 3.5 플러스 이거 하면 7.9. 아? 이것이 줄였다니까. 틀렸어 좀. 되게 틀렸어? 끼워 맞추다가 짤. 잘못 관측값에서 올리는 건가? 관측값에서 관측값이 아니라 진짜 같지 않니? 관측값이 여기잖아 여기. 이건 예측값이잖아. 예측값에서 올린 거 아니야? 아니 방금 관측값 올린다. 아니 말실수가 아니고 자기 아니 예측값에서 올리는 거죠? 뭐 예측값에서. 말실수. 실패. 내가 지금까지 막혀서 자, 지금 주는 거는 미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인과학 2학년 애들 문제를 출력해서 주려고 딱 보는 순간 정말 기함을 토했는데 한 2-3주 정도 작업했던 게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 상황이 다 하고 이제 완성을 하고 출력을 하려고 와서 봤는데 용량이 0kB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랴부랴 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해야지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쌍놈의 새끼들 진짜 영상 찍어도 괜찮아. 이 쌍놈의 새끼들 이게 업데이트하라서 업데이트를 해서 눌렀는데 그 뒤로 지금 완전히 개판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기출문제 정리한 것까지 다 날라갔고 그리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애들 그 자료까지 다 날라가고 지금 뭐 거의 그냥 공백 상태야.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해서 우선은 빨리빨리 해도 지금 우선은 준 거야 이거는. 그래서 모의고사들 중에서 그 특이한 문제들 그것들 위주로 해서 니네 그 시험 범위 맞는 걸 좀 준 거니까 문제 하나 밑에 답 해설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 풀어올 때 이거 내가 시험 범위를 오늘 들었잖아. 그 안디까지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직윤풍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것들. 근데 니네 그러면 안개는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는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 그 대기에서의 힘. 안 들어갈 거예요. 직윤풍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지. 저번에 생각까지 단열 변화까지 들어가고 기층 안정도 들어가고 맞아요. 안기까지 들어간다면 네. 뒤에 바람의 종류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 네네네 안 들어가요. 그러면 바람 종류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것들 위주로 풀어오시면 돼. 그래서 다음 주까지 풀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거 다 제외하고 본다면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닐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아직 10분 남아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자 그러면 뒤쪽에 자 57페이지를 보도록 하자. 자 요거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와. 그래서 기조력을 직접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는데 두 천체 간의 거리 상승에는 반비례하고 있고 천체 질량에는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제 힘을 구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조력이다라고 하는 그 힘 자체는 원래는 끌어당기는 만유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질량 힘을 갖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원심력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기조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힘이 기조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 상승의 질량 곱으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 방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디가 크기가 큰가 작은가 이거를 따져보는 문제라 치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계산 문제가 돼야겠지.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A, B, C가 있을 것인데 공통질량심은 여기다라고 지금 보는 상태이고 A, B, C 중에서 만유인력은 누가 제일 커야 돼? 만유인력은 누가 제일 클까?
여기서 만유력은 누구에 의한 만유력인지 알지? 달에 의한 만유력이야. C. 그러면 달과 제일 가까이 있는 C가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원심력 누가 제일 커야 될까? 이거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야겠지. 고체 지구이기 때문에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원심력은 같은 상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기조력은 누가 제일 커야 돼? 아니 이제 A 그 B. 지점이 세 밖에 없어. 누가 제일 커야 돼? 기조력은 C, 아 C, B, A, C A B. C, A, B. CNB? 요거지. 그렇지. 이거 더한 값, 이거 더한 값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제일 작아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지는 이해가 돼? 요거 만유력은 어디가 크다 작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원심력은 다 똑같아. 지구 어디서든 간에. 그런 상태로 본다고 치면 두 개의 합력 크기로만 놓고 본다면 CA가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우리가 만유인력을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치면 C에서 만유인력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A에서 만유인력이 이만큼이 돼야 될 것이고 B에서는 만유인력이 달 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지. 얘보다는 좀 짧고 얘보다는 긴 상태로 좀 더 길게 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원심력을 표현한다면 달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셋 다 똑같은 상황이 돼야겠지.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친 걸 놓고 본다 치면 얘는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이게 이쪽 방향의 기조력으로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이만큼의 기조력으로 이거 지금 같은 상태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기조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의 선이 제일 짧아. 여기는 둘이 같은데 얘가 제일 짧은 것이지. 그래서 달과 직각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기조력이 제일 작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9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됐고, 자, 10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음력이다라고 지금 볼 수 없어. 왜냐하면 날짜하고 살이 조금에 보면 얘가 지금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양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살이 조금은 각각 이제 뭐 조차 크냐 작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10번은 됐고, 그 다음에 11번을 보자. 이거 11번 요거. 선생님 뭐? 아니 그게 C에서 원심력이 오른쪽 방향 아니야? 달의 반대 방향. 지구의 원심. 저 원심력은 달의 원심력이 아니라 달의 반대 방향으로 공동 질량심을 갖고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해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산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온다고 치면 얘가 현재 요만큼이 되고 있고 지금 태양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물이 현재 여기 달이 있다 치면 이쪽으로 많이 끌려간 상황이 돼야겠지. 그러다가 12시간 후에 달이 이만큼 갔대. 그러면 요만큼 간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만조가 된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간 거는 약 몇 도일까? 6.5도. 대략 6.5도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루에 13도 정도 공전하고 있으니까 얘는 12시간 후가 되고 있으니까 대략 6.5도만큼 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6.5도를 지구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분 정도? 25분. 약 25분 정도가 나오더라 이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업과 같은 경우 현재 A 지점은 만조가 될 것이다. 달의 반대편 여기에서도 만조, 달 쪽에서도 만조. 여기서의 만조는 원심력 때문에, 여기서의 만조는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크냐 작냐로 본다 치면, 12시간 후에 B 지점은 만조가 되는 게 아니지.
만조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B 지점은 밀물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디귿 이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조차한 정차 가질 것이다 이랬는데 일주일 뒤라고 그러면 달이 대략 90도만큼 얘가 이렇게 공전한 상황이야. 그러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계의 위상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사리가 될 거다. 그러면 현재 조금에서 사리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차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와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있던 그것이지. 이렇게 지금 중위도 상공 어딘가에 달이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A가 지금 1주조가 생기는 것이고 C가 반일주조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혼합조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제 조차가 만조의 수위가 다르냐,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어떠냐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지구에 오로지 물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럼 기억. A 지점은 하루에 만조 간주가 한 번씩 나타난다. 그게 1주조란 말이지. 자, 니은 B 지점은 연속하는 만조의 해수 몇 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다른 말로 혼합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만조가 이만큼이고 돌아와서 가게 되면 여기가 만조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양쪽이 만조되는 것이고 요 앞뒤가 간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수위와 요 수위가 서로 좀 다르다 이 얘기죠. 혼합조. 그 다음에 디귿 달의 공전 궤도 그 다음에 적도가 만약에 동일한 평면에 있다면 모두 다 혼합조가 나타날 것이다. 혼합조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될까? 세 개 중에서 만약 달이 여기 적도 상공에 있다 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 적도를 쳐보자고. 달이 적도 상공에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바닷물 높이를 그려봤을 때 달 쪽이 높게 될 것이고 달 직각 방향은 낮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 수위는 이렇게 바닷물 수위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단일주죠. 그치. 여기 만조의 수위차가 똑같지. 여기서의 이 만조의 수위차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같은 평면상에 놓인다고 하면 전부 다 단일주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혼합조가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단일주조지. 자, 그러면 답은 3번이다. 이 얘기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지금 줬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지금 3점짜리에서 지금 딱 요 한 장 남았어요. 요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만한 거. 요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요거를. 시험 범위가 생각외로 좀 짧아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 막 시간 쫓기가 이러지 않을 것 같네. 아니 로지에 지금 그 압력차. 그러니까 수학 경도력이 너무 쉽잖아. 수학 경도력이 로지라고? 아니지. 맞지 않아? 수학 경도력이 너무 쉽지 않아. 아니 수학 경도력은 단순히 압력 하나만 갖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사도의 중력값을 곱받은 밀도 반비례에다가 거리차와 압력차로 하든 그러니까 단순히 로지H로 구하는 것은 압력 하나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수학 경도력은 두 지점에서의 수압 차 갖다가 볼 수 있는 미는 힘을 말하는 거야. 아, 수직. 로지안도 수직. 수직에서 그냥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누르는 힘만 말하는 것이고 수압 경도력은 얘네들이 두 지점 사이에서 압력차 갖다가 얼마만큼 세게 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경도력이야. 연직 수직이네요. 아, 그렇구나. 수학 경도기를 못하지 않나요? 그 연직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은 결국 이 압력 차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밑에하고 위하고의 수압차가 생길 것이고 그만큼의 수심차가 생길 거잖아. 네. 그만큼 요만큼에 해당하는 물덩어리가 받게 되는 압력 차를 말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이쪽 방향이면 연지 수압 경도력, 이쪽 방향이면 수평 수압 경도력. 근데 수평 수압 경도력 잘 안 쓰고 전역과 평행선 때도 요것만 살짝 나오고 안 나와. 이걸로는 거의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없거든. 선생님, 그럼 로 대타피가 이거 불렀어. 델타 H. 풍랑에서 너울로 진행할 때 유속은 늘어진다고 듣지 않을까요?
아니 풍랑에서 너울로 간다라는 것은 그 말이구나. 저기 풍역대에서 딱 밀었으니까 그 민 힘이 한 번으로 해가지고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의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냐. 네.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번 만들어진 해파와 같은 경우에는 뒤이어서 계속해서 뭔가가 알짜임이 작용을 하면 속력이 유지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풍랑이잖아. 근데 그 풍랑이 한 개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 딱 하나 보잖아. 근데 실제로는 풍랑이 여러 개가 겹쳐 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이 계속 힘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울까지 갔을 때는 크게 어떤 속력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한 개의 풍랑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아. 알짜임이 그 다음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 건 당연한 것이지. 자연 현상에서의 너울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 이제 애들이 여러 개가 합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개가 없으니까. 헷갈린다. 근데 그 초내파에서 심해로 갈수록 타원이 낮춰지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뭐라고? 심해로 갈수록 그 입자의 운동이 이제 그 초내파 타원인데 얘네가 갈수록 찌그러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게 더 이심률이 커지는 이유? 네,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마찰력 받는 게 그런 거야. 이 해저와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해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원래대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 해저 마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점점 찌그러지는 거야. 근데 저 그럼 궁금한 게 어. 그 심해 저희가 그 문제 같은 그림 보면 이제 이렇게 지형이 생겨가지고 이쪽이 심해파라고 하면 중간에 눈 그어져 있고 그 밑에 부분 그 심해파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눈금이 그어져 있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마찰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통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부분 쪽은 마찰을 받으면 거기 타원 운동을 하나요? 거기 그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뭐냐면 그 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표면에서 원운동을 했다 쳐보자. 그러면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점점 반질이 작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 말은 지금 그럼 요 밑에서는 그러면 마찰력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건가 이 말이잖아. 근데 심해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어야 되는 것이고 얘가 나타날 수 있는 수심이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그 이하에는 이거에 대한 해파가 없는 거야. 아예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아예 2분의 1이라는 거는 그 마찰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한 개. 얘가 이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해파가 나타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는 그 열을 안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표면에서 바람이 막 세게 불었어. 심해파가 발생했다 치자. 근데 수심 1000m에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없지. 다른 이유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궁금한 거 말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네.